자, 바로 이어서 종목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을 해보는 종목 토크로 이어갈게요. 오늘은 유안타증권 정밀한 FA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오늘은 우리 어떤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LG 생활건강 준비해왔습니다. 네, LG 생활건강 어제도 다른 시간에 이제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짚어봤었는데 아모레퍼시픽과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네. 지금 모멘텀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집니다. LG 생활건강이 최근에 신고가를 다시 갈아치웠었죠. 네. 뭐 최근에 이제 뭐 160만 원까지 신고가 갱신하면서 1년 저점 대비해서 거의 60% 이상 상장세를 보였습니다. 뭐 LG 생활건강 많이들 아시다시피 이제 영위하는 사업 자체가 뭐 화장품, 생활제품, 또 이제 음료 이쪽으로 있는데 뭐 이 사업의 다각화적인 부분에서 아모레퍼시픽과 많이 비교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래도 아모레퍼시픽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좀 주가라든지 실적적인 부분에서 많이 하락세를 보인 부분에 반면에 오히려 LG 생활건강은 이 안정성에 대한 오히려 이 주가 자체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더 높아지고 앞으로의 이제 이 사업 방향성이라든지 주가 상승에 대해서 좀 더 좀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수혜를 받으면서 주가적인 부분이나 영업이익에서 또 좀 다소 많은 부분들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이게 화장품의 비중이 낮아서인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있고 두 가지로 좀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전체 비중에서 이제 과거에 2001년에 LG 생활건강이 처음에 이제 상장을 했을 당시에는 생활용품이 70%에 화장품은 30% 다소 비중이 낮았습니다. 근데 중간에 점점 화장품 산업군을 늘려갔는데 이 늘려가는 과정에서 단순히 화장품만 늘리는 게 아니라 이제 차석용 매직이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잠깐 언급할 수 있는 게 사업의 다각화를 조금 했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좀 가장 주식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뭐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했다라는 부분들 실제 기업 경영에서 했고 적극적인 M&A를 했다라는 부분이 LG 생활건강 자체에서 영위하는 사업의 좀 탄탄성과 그리고 우리가 뭐 물론 면세점 사업군이라든지 화장품 매출이 영향이 없지 않을 수는 없었어요. 확실히 LG 생활건강에서도 이런 화장품 부분에서는 좀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지만 뭐 생활용품이라든지 그리고 음료 쪽인 부분에서 내수 자체에서 들어오는 그런 영업이익이 상장을 했고 특히 생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LG 생활건강의 좀 다각화 특히나 좀 고급화 브랜드 전략들이 많이 좀 시장에서 호응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주가의 반영이 많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사업 부문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뭐 화장품 업계가 안 좋은 거는 뭐 LG 생건뿐만이 아니라 다 공통적인 해당 사항인데 그래도 LG 생활건강의 고가 제품 라인이 계속 선방을 해주고 있는 거죠. 후라고 이게 조금 좀 독특한 형태이긴 한데 이제 약간 국내 브랜드에서 기초 화장품 중에 좀 고가 브랜드라고 하면 아무래도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와 이제 LG 생활건강의 후라고 볼 수 있는데 예전에 면세점에 이제 이렇게 국내 면세점에 좀 가보시면은 좀 다들 하나 느끼셨을 게 중국 사람들 정말 많다. 맞아요. 그리고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길래 엄청나게 많이 정말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 100개, 200개를 사는데 그게 이제 쉽게 많이 들어보셨을 그 따이궁이라고 보따리상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이 고가 브랜드에서도 과거에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오프라인에서 굉장히 영업이익이 하락이 됐던 부분이 뭐 에뛰드하우스라든지 좀 오프라인 매장, 아리따움이라든지 저가 라인들. 그렇죠. 저가 라인들을 좀 많이 있던 부분에 LG 생활건강은 좀 라인을 좀 다르게 했어요. 심지어 이제 더 페이스샵을 인수한 이후에도 더 페이스샵도 오프라인으로 저가 라인이었지만 좀 고급화 전략을 하고 후 같은 경우에도 보다 고급화 전략으로 실제 우리나라 국내 소비보다 중국에서 좀 더 각광받고 있다라는 그런 평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그 따이궁을 얘기를 한 이유가 사드 배치 이후에, 그러니까 사드 배치 그 전에 아모레퍼시픽에서 너무 중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사가니까 브랜드 가치가 좀 떨어진다라는 그런 이제 자체 규정이 있어서 면세점에 가면 좀 특이한 게 설화수 쪽에 가면 1인당 구매 한도가 있었어요. 3개 정도에. 근데 이제 후에서는 오히려 그런 부분을 안 하고 그냥 무작위로 사게 할 수 있다 보니 이 딸공들은 와서 보따리를 몇백 개씩 사갖고 가서 현지에 가서 팔아야 되는데 3개밖에 못 사면은 안 되잖아요. 근데 물론 아모레퍼시픽도 이걸 최고가 전략 선택받은 어떻게 보면 명품 전략으로 했던 부분이 그에 싸다
겹치면서 국내로 올 수 있는 이제 이런 이 한알령 비슷한 이 한알령 제재로 인해서 국내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그 관광객들이 좀 줄어들면서 오히려 이 딸궁들이 갖고 있던 물량이 중국에 풀리게 됩니다. 근데 이러면서 또 한 번 더 이제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네. 코로나 이후에 아마 여성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이제 이 기초 색조는 저가 라인이든 이제 다양하게 써보기 맞아요. 때문에 네. 뭐 오프라인 그 로드샵이든 아니면 좀 새로운 걸 많이 쓰는데 기초는 나한테 맞는 걸 하나 찾고 그리고 이제 기초 화장품도 뭔가 다운그레이드분 좀 업그레이드 좀 좋은 그쵸. 화장품을 네. 그 성분들이 또 맞다 보니 특히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를 많이 쓰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 그런 이런 뭐 한알령 해제하기 전부터 소비층은 계속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번 썼던 분들이 또 계속적인 재구매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온라인이라든지 이 한알령 해제 이후에 이런 이제 국내로 이런 이제 LG 생활건강의 고가 라인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그렇군요. 네. 어떻게 보면은 절묘한 타이밍과 네. 이 브랜드 마케팅의 전략 차이가 두 종목의 희비를 엇갈리게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경쟁사로 봤을 때는 이제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한국콜마 코스맥스 그쵸. 정도가 대표적일 것 같아요. 나머지 두 기업들은 현황이 또 어떤지도 궁금하네요. 아무래도 이제 뭐 대표적으로 아모레 퍼시픽과 얘기를 하지만 뭐 한국콜마라든지 아니면은 이 기타 그 외에 이제 동종업계와 비교를 해본다고 했을 때, 한국걸마 코스맥스도 자체 OEM을 발송을 하고 있죠. 브랜드 자체에 대한 이미지는 좀 약한 편이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생산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늘어가고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이런 브랜드 자체의 경쟁력이 좀 낮고 그리고 퍼 대비해서 뭐 PBR이라든지 퍼 대비해서 LG 생활건강의 이제 재무 건전성 같은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좀 비교치가 조금 다소 안 된다. 아무래도 라인 자체 브랜드 이미지가 좀 다소 약하다라는 게 경쟁 업체들의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G 생활건강을 좀 자세히 더 볼게요. 네. 뭐 매출 사업 부문은 우리가 이미 확인을 한 듯이 화장품 그리고 생활용품 이쪽이죠. 네. 그러면은 매출이 어느 정도 잡히고 있는지 또 신성장 동력까지 같이 찾아볼게요. 네, 현재 이제 신성장 동력을 좀 먼저 보면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피지오겔 그 인수권 사업권을 인수를 하면서 뭐 네. 피지오겔은 이제 유럽 더마 코스메틱 명품 전 브랜드인데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거든요. 맞아요. 제가 사용하는 거라. 예, 저도 이제 저희 이제 뭐 이렇게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쓰는 이제 아기들 정말 순해요. 예, 네. 정말 순하고 특히 뭐 라인별로도 그렇고 근데 이 더마 코스메틱에 대해서 LG 생활건강이 적극적으로 M&A를 이번이 거의 한 7년 만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업성에서 이 단순 화장품을 넘어서 좀 고급화지 특정 어떤 전문화 전략을 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특히나 이 피지오겔의 이제 아시아, 북미 그리고 이쪽 사업권 인수라는 네. 부분이 실제 이제 당시에 인수했던 당시에서는 큰 이슈가 되진 않았지만 앞으로 10년 정도를 본다라고 했을 때 이 충분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그쵸.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의 생활용품 업체 단순히 화장품뿐만 아니라 아마 이번에 다들 많이 느껴졌을 부분이 이제 포트폴리오 다각화라는 부분이 LG 생활건강의 어떤 원동력이었던 것처럼 이제 꾸준한 그 부분을 이제 이어갈 텐데 뭐 미국 생활용품 업체 에이본 인수라든지 이걸 통해서 이제 시장 확대, 인프라 확보를 하고 또 자체 유통망 확보에 좀 더 주력을 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좀 더 프리미엄 전략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섬유유연제 요즘에 좀 민감하신 분들은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 예, 네. 그 부분 때문에 많이들 못 쓰시는데 뭐 맞아요. 아우라 같이 최근에 이제 LG 생활건강에서 나온 그 섬유유연제 같은 경우에 뭐 광고 자체에 미세 플라스틱이 없는 그런 이제 섬유유연제다라고 광고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섬유유연제에 대해서는 집집마다 좀 건조기를 좀 많이 쓰시기 때문에 네. 이게 너무 이제 건조한데 유연제를 안 쓸 수는 없고, 그쵸. 예. 또 피부가 또 너무 좀 이렇게 민감하신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돈을 투자하더라도 쓸 수 있는 약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LG 생활건강들이 프리미엄 라인 전략 이쪽으로 조금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무래도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에 전년 대비해서 뭐 매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35% 전년 대비해서 거의 뭐 대략 한 67% 영업이익 67% 이상 증가했다. 네. 글로벌 전체에서 봤을 때는 그 정도 전체가 한 67% 감소한 거에 비해서는 영업이익 증가적인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뭐 럭셔리 화장품 업체들과 비교를 한다라고 하여도 이 전체적인 사업 구분에서 화장품 비중이 물론
대략 한 46% 정도로 적지는 네. 않지만 그럼에도 다른 사업 구분들이 좀 받쳐주면서 영업이익 부분에서 대략 한 4% 이상의 그런 성장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적인 부분에 보여서 최근에 8월 11일에 이제 전고점 이상 이제 160만 원 이제 돌파를 하는데 지금 조금 횡보하고 있다라고 보면 그 이상의 성장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좀 아쉬운 점은 이제 아무래도 또 주가가 좀 이렇게 큰데 다들 말하는 게 액면 분해를 언제 하느냐 맞아요. 예, 그런 이슈가 너무 있다라고 비싸요. 예, 좀 비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이 좀 없잖아요. 네. 생기지 않을까 있다라고 하면 그래도 좀 더 쉽게 이렇게 좀 담아볼 수 네. 있는 그런 종목이라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종목 토크에서는요, 이 업계의 이제 대장주 자리를 탄탄하게 굳히고 있는 LG생활건강을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기초 라인 강화 그리고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한 유통망 확대, 마지막으로 고급화 전략을 계속해서 밀고 나간다라는 거 이 세 가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미란 팀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